자, 그 다음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스톡 렌즈가 여기 렌즈 값이 있고 필드 오브 뷰가 있죠. 예를 들어서 60도가 사람이 집중을 하면 60도가 된다고 해요. 보통 사람은 180도 이상을 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히 뭐 집중 안 하고 이렇게 뭐 최대한 돌려서 보면 180도를 조금 더 넘게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시야가 딱 좁아져서 60도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 필드 오브 뷰를 기본값은 45도인데 이걸 60도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 그나마 이제 좀 사람 눈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렌즈 값을 바꾸셔도 돼요. 렌즈 값 50mm가 기본이니까 이렇게 50mm로 바꾸셔도 좋고, 뭐 여기 32mm, 35mm 이 정도가 기본 값이니까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카메라 렌즈를 클릭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얘네들을 쓰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바꿔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인바이런먼트 레인지 값이 나옵니다. 인바이런먼트 범위예요. 인바이런먼트 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 클리핑 플레인이 있고 멀티패스가 있습니다. 멀티패스부터 보도록 할까요? 멀티패스가 바로 요게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값이 두 가지가 있어요. 뎁스 오브 필드하고 모션 블러하고. 모션 블러는 잔상입니다. 잔상 효과고, 뎁스 오브 필드가 뭐냐면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하는 게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얘를 체크하고 프리뷰, 그러면 효과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범위 값이 안 맞아서. 자, 타겟 디스턴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요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타겟 디스턴스 있죠. 거리값 있죠. 요 거리값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보시면 뎁스 오브 필드 파라미터가 쭉 나옵니다. 여기 유즈 타겟 디스턴스 값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 패스 12번 이렇게 흔들어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샘플 오브 라디어스 반경이죠. 이 값을 키워버리시면 돼요. 샘플 오브 라디어스를 제가 10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그러면 조금 흔들어지네요. 자, 50으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프리뷰. 그럼 어떤가요? 앞부분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모션 블러로 주셨구나. 모션 블러 아니에요.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뎁스 오브 필드고, 자, 다시 보세요. 뎁스 오브 필드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샘플 라디어스 있죠. 네. 요 라디어스 값을 크게 주셔야 돼요. 10이어서 10이라 많이 안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이 값이 커야만 확실하게 들어가요. 자, 클리핑 플랜이라는 건 뭐냐면 자르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앞에서 잘 나올 수도 있고 뒤로 해서 이렇게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클립 매뉴얼을 누르면 니어 클립과 파 클립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니어는 가까운 데서 먼 곳을 뜻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화면이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앞에 있는 게 니어, 뒤에 있는 게 파입니다. 자, 파는 뒤로 좀 밀어놓고, 자, 그 다음에 니어를 이렇게 제가 중간에 이렇게 걸려봤습니다. 여기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탑뷰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갑니다. 니어를 쭉 자르면 앞에서 이렇게 잘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파는 뭘까요? 뒤에서 이렇게 잘라오는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잘라오거나 뒤에서 잘라오거나. 이게 클리핑 플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인바이런먼트 레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바이런먼트 범위죠. 레인지는 범위란 뜻이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인바이런먼트는 대기 환경을 인바이런먼트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대기가 제가 이제 땅도 만들었고 건물도 대략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인바이런먼트 레인지 값은 어디서 조절을 하게 되냐면 지금 쇼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니어하고 파가 있습니다.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니어와 파 값이 있습니다. 제가 파 값을 뒤로 넘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바이런먼트가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인바이런먼트가 우리나라 말로 대기 환경이란 얘기예요. 대기 값이 딱 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인바이런먼트가 뭐냐? 그러면 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렌더링에 보시면 여기 인바이런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렌더링 메뉴에 보시면 인바이런먼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숫자 8 누르시면 나와요. 여기 인바이런먼트 값입니다. 자, 그 중에 요 뒤에 보시면 첫 번째로 보는 게 백그라운드죠. 배경이요. 배경의 색상을 바꿀 때 쓰는 게 백그라운드입니다. 렌더링 하면 배경이 새까맣게 나오는데 그값 바꾸는 거예요. 아이 그 진짜 알려주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익스포저 넘어가고 피지컬 카메라도 여기 있네요. 넘어가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 여기 앰모스피어릭이요. 이 앰모스피어릭의 범위입니다. 앰모스피어릭이 뭐냐면 안개요. 안개. 스케치업에도 안개가 있었죠. 자, 애들을 누르시면 여기 포그 보이시나요? 네. 바로 요거요. 포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볼륨 포그도 있고요, 볼륨 라이트도 있고요, 일반적인 포그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포그 값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포그 타입이, 안개 타입이 스탠다드가 있고 레이어드가 있고, 스탠다드가 표준 안개, 레이어드는 층층이 안개, 적층식 안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탠다드는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가까우냐 머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안개, 그게 표준 안개. 근데 스탠다드는 위아래로 생기는 안개를 말합니다. 레이어드가요? 네, 레이어드가 층이란 뜻이잖아요. 그 왜 옷에서도 레이어드 패션 있죠. 이렇게 옷을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레이어, 그러니까 안개가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안개가 만들어진다든지 내려오면서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레이어드 안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물안개요. 물안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안개가 싹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게 레이어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스모그요. 스모그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안개죠. 거꾸로 이렇게 옥상에서 보면 아래에서 이렇게 스모그 올라오죠. 그게 레이어드 안개입니다. 자, 스탠다드 안개는 여기 파와 니어와 파만 있습니다. 이 니어 값과 파 값이 뭘까요? 방금 봤던 카메라에서 나왔던 니어와 파 값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값, 이 니어, 아이고, 여기 니어 레인지와 파 레인지, 이 값입니다. 얘하고 얘가 서로 매칭되는 겁니다. 니어 가까운 곳은 농도가 0%, 파는 농도가 100%, 즉 여기까지는 농도가 0%, 여기까지는 농도가 100%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렌더링 해보면 알아요. 그냥 V레이 스캔라인 렌더를 써보면 깜깜하게 나오려나? 뒤에가 이게 너무 저기, 자, 이게 너무 저기 해서 그래요. 자, 밀어봅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농도가 0%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렌더. 그러면 아주 흐릿하게 보이네요. 앞쪽에 이게 다 흰색이라서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어를 더 뒤로 밀어보죠. 너무 밝으네. 저기 값을 바꿔볼까요? 농도 값을 바꿔볼까요? 파에 대한 농도를 바꿔보죠. 한 30%만. 제가 값이 잘 안 바뀌네. 제가 어두운 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이렇게 안개 효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도가 옛날처럼 그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네요. 자, 이렇게 안개 효과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이번에는 제가 상자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80, 그 다음 80, 400.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쪽에다 설치해보죠. 하나를. 타겟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카메라 두 번째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게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인바이런먼트 레인지 값을 조절할 거고요. 니어하고 파하고, 니어하고 파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레이어드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레이어드에 탑과 바툼이 나와요. 탑 바툼, 그 다음에 덴서티라고 하죠. 이거 농도입니다. 안개의 농도고, 그 다음 여기 탑에서 바툼까지입니다. 탑에서 바툼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탑이 얼마냐면 요 위치가 얘는 480 정도 되네요. 렌더링을 그냥 걸어 볼게요.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는데, 네, 저는 아래로 갈수록 좀 뿌얘지네요. 이렇게요. 지금 보면 여기 흐리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덴서티 5%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탑 바툼이요. 팔로프가 뭐냐면 사라지는 방향을 말합니다. 바툼을 체크해 놓으면 아래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탑을 놓으면 위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툼을 놓고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살며시 사라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자, 바툼으로 놨어요. 팔로프를 바툼으로 놨어요. 아래로 내려오라고. 이때 바툼의 위치를 50mm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탑 400mm에서부터 50mm까지 점점 안개가 사라지게 하고 농도는 5%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카메라를 아래서 위를 봐야 되겠죠? 아래서 위를 봐야 되고, 카메라의 위치는 이 50mm보다 더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개 효과가 일어나겠죠. 보세요. 여기가 400mm예요. 400mm에서 이렇게 50mm까지 내려오면서 점점 안개가 사라지라고 했어요. 근데 카메라가 여기서 이렇게 봐야 안개가 사라지는 걸 보겠죠. 근데 카메라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도 안개에 묻혀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 50mm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때 여기 포그 색상을 좀 회색으로 넣어 볼까요? 포그의 색상을 약간 회색으로 넣으면 스모그가 이렇게 내려간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피지컬 카메라요. 피지컬 카메라를 써보도록 하죠. 자, 피지컬 카메라를 만들어 봅니다. 이 피지컬 카메라는 완전 수동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프리셋이 있네요. 필름이네요. 몇 mm짜리? 35mm짜리 필름이 가장 표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렌즈 값 나오네요. 렌즈 값을 수동으로 조절합니다. 중기능도 있고, 자, 어퍼처가 조리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개는 숫자가 작아지면 빛이 많이 들어와요. 숫자가 높아지면 빛이 적게 들어옵니다. 보통 이제 8분의 1F가 이제 8F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요거 렌즈 값. 근데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셔터 속도도 있고,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 세컨이 있습니다. 1분의 세컨드 보통 요거 많이 사용합니다. 1000분의 1초네요. 보통 300분의 1초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익스포저 값이 있죠? EV 값. EV 값 대신에 매뉴얼 쓰시면 돼요. 매뉴얼 100. 기본이 100이죠. 여기는 이 EV 값은 자동 계산입니다. ISO 값, 여기 나와 있는 요 ISO 값,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요 위에 조리개 값, 요 세 개를 계산해서 만들어주는 게 EV 값입니다. 프레임 아니고 요거 300분의 1초. 이렇게 해서 기본 값,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죠. 100% 흰색이 어떤 거냐, 그리고 렌더링 주시면 됩니다. 자, 깜깜해요. 그럼 뭘 조절하면 돼요? 조리개 값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ISO 값을 조절하든지. ISO 값만 유일하게 커지면 밝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ISO를 200이라고 놨어요. 그럼 현재보다 조금 더 밝아지네요. 뭐가 보이세요? 아, 저는 보여요. 여기 흐릿하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뭐예요 그게? 자, 조리개를 열어보도록 하죠. 4F. 자, 조금 흐릿하게 보이나요 이제? 아, 8이었던 어퍼처를 4로 줄이신 거예요? 네. 자, 2.4로 다시 더 열어봤습니다. 더 개방했어요. 화면상에서 스크린으로 볼 때도 밝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자, 셔터 스피드도 더 느리게 125분의 1초. 그러면 조금 더 밝아지죠. ISO 값을 조절해 볼까요? ISO 값 400. 그러면 아주 많이 밝아집니다. 피지컬 카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 렌더 옵션에 보시면 얘도 여기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여기도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익스포저 밸류를 통해서 밝기를 자동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카메라 렌즈죠. 스피어컬. 자, 카메라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뎁스 오브 필드도 있군요. 얘를 가지고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피지컬 카메라를 쓰던지 아니면 일반 스탠다드 카메라를 쓰던지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라이트를 좀 알아볼까요? 자, 카메라는 저는 스탠다드 카메라, 즉 타겟 카메라 쓸 겁니다. 편하니까. 자, 여러분들도 편한 카메라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조명을 줄 겁니다. 조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조명이 있는데 스탠다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옴니라이트가 있고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이트가 있고, V레이 가면 뭐 V레이 선라이트, IES 라이트. 자, IES 라이트 기억나시나요? 조명공학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토매틱. 자, 이번엔 오브젝트들도 내용을 바꿔보죠. 자, 박스를 하나 다시 만들고요. 자, 박스 크기는 5000. 그 다음에 폭은 4000. 높이는 2400. 네, 커요. 이게 일반적인 방 사이즈죠. 일반적인 방 사이즈 대로 제가 이렇게 조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카메라도 그냥 이렇게 표준 카메라 넣어놨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원래 이렇게 깜깜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로 앞면 뒷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맥스는 투사이드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가 앞면이고 지금 여긴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거 앞면 뒷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이거 바꾸는 명령어가 뭘까요? 에디트 폴리 또는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어서 면 전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플립을 주셔야 돼요. 어디 갔나요? 플립이. 아, 이거 에디트 패치네. 에이. 네, 플립 주셔야 돼요. 이렇게 플립. 그래야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플립을 주셔야 나와요. 그냥 파널이 다 있는 박스인 거죠? 네,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사각형 박스예요. 선생님께 뒤집히고 내게 정상이었는데 그래도 안 보여. 아주 틀린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조명을 써볼 건데요. 일반 조명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스탠다드 조명이에요. 옴니라이트요. 자, 옴니라이트. 옴니라이트도 공부했어요. 이거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점광원. 분명히 스케치업에도 이런 비슷한 조명이 있었습니다. 네. 있기야 했어. 똑같아요. 또 이거 렌더러를 스캔라인 렌더러로 바꾸시고 그리고 렌더링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명 효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거 박스는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반사광이 만들어지죠. 빛이 요 중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팔방이라 그러죠. 사방 팔방으로 빛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명령어를 보시면 제일 먼저 섀도우가 있네요. 라이트 온 되어 있죠. 라이트 온 보면 스포트, 다이렉셔널, 옴니 이렇게 세 가지 조명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 스포트 보이시죠? 스포트, 다이렉트, 옴니 요 세 가지가 다 하나의 조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눌러 보시면 옴니, 스포트, 다이렉션 이렇게 세 가지 다 들어 있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겠고, 자, 이 온 버튼을 끄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조명이 안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섀도우. 여러분들은 스케치업 하면서 많이 배웠죠.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근데 눌러보시면 그림자의 종류가 쭉 있습니다. 그림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스케치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여기 있는 에어리아 섀도우하고 그 다음에 섀도우 맵 방식하고 여기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하고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에어리아 섀도우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얘는 일단 다시 끄고요. 아니, 옆에다가 할까요? 자, 제가 옆에다가 박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역시 박스를 그렸고요. 그 다음 자, 카메라도 하나 설치를 하죠. 자,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 역시 옴니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자, 렌더링. 자, 그림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그림자를 보면 이 그림자가 되게 어색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렌더링을 해 보시죠. 옴니라이트에 있는 이 그림자는요, 그리는 방식입니다. 이 섀도우 맵은 그림자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기 밑에 보면 섀도우 맵 파라미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으로 그림자를 그리는 거예요. 요 맵 바이어스입니다. 맵 바이어스는 그림자와 사물 간에 떨어지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농도고, 맵 샘플 레인지는 테두리, 그림자 테두리의 진하기 정도입니다. 자, 다시 렌더링해서 비교해 보면 알아요. 테두리가 이렇게 좀 더 진해진 거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으로 줘봤습니다. 그러면 요 테두리가 더 넓게 이렇게 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그러면 오브젝트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림자가 떨어져서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잡혀요. 맵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섀도우 맵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림자를 직접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가 뭐냐면 레이트레이스 섀도우요.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는 그림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빛과 사물의 위치를 삼각함수를 통해서 계산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에어리아 섀도우입니다. 이렇게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에어리아 섀도우는 조금 달라요. 에어리아 섀도우는 가까운 곳과 먼 곳에 따라서 그림자의 농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그림자가 조금 더 진하게 나오고 먼 곳은 그림자가 흐리고 좀 이렇게 퍼져 보이게끔 나오는 게 이 에어리아 섀도우의 특징입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앰모스피어릭 이펙트라는 효과가 있네요. 앰모스피어릭 이펙트. 조명에는 참 재밌는 효과가 있는데 이 앰모스피어릭 이펙트, 아까 나왔던 앰모스피어릭이 안개란 뜻이잖아요. 조명에 안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나? 자, 이번에는 앰모스피어릭이라는 효과인데 요 앰모스피어릭 효과가 여기서 줄 수 있는데 결론은 여기랑 같이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앰모스피어릭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포그 줬었죠? 얘하고 얘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도 여기에 값이 들어가요. 여기에 값을 줘도 여기에 값이 들어갑니다. 두 군데가 같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를 누르면 줄 수 있는 게 볼륨 라이팅 효과예요. 볼륨 라이팅 효과하고 렌즈 이펙트 효과 두 가지인데 볼륨 라이팅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이 볼륨 라이팅 효과가 안 들어가요. 조금 답답한데 이 볼륨 라이팅 효과가 뭐냐면은 먼지가 아주 많은 날 그 길거리 그 뭐라 그러지? 그 가로등 보면 이렇게 불빛 이렇게 내려오는 효과 있죠. 그게 볼륨 라이팅 효과입니다. 지금 얘는 원이잖아요. 구슬이니까 구슬 모양으로 볼륨 라이팅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슬이 생긴 거구나. 선택하고 나면 여기 덴서티라는 값이 나와요. 얘가 농도입니다. 농도고 여기 어테뉴에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감쇄 효과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얘는 누구하고 연동이 되냐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텐서티가 나오죠. 여기 니어 어테뉴에이션하고 파 어테뉴에이션하고 여기에 값이 연동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통 니어하고 파하고 이 값이 여기 있는 어테뉴에이션하고 이 값이에요.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자, 파 어테뉴에이션만 제가 체크했습니다. 멀리 있는 거죠. 값을 키우면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하고 엔드가 나와요.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이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쭉 간 다음에 요 스타트부터 요 엔드 사이에 빛이 소멸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걸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덴서티를 조절해 보면 돼요. 그러면 빛의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뿌옇게 안개가 들어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륨 라이팅 효과를 다른 걸로 한번 더 볼까요? 얘는 옴니라이트잖아요. 옴니라이트는 사방으로 가는 조명이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보시면은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요. 타겟 스포트. 타겟 스포트는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 조명이란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한번 줘보죠. 자, 인바이런먼트에서는 이렇게 줍니다. 인바이런먼트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볼륨 라이트 효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픽 라이트로 이렇게 가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볼륨 라이팅 줄 조명이 선택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렌더. 그럼 이렇게 볼륨 라이팅 효과가 들어가게 돼요. 자, 옴니라이트는 사방으로 나가는 조명이라면 여기 타겟 스포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뿔 모양이에요. 원뿔 모양의 조명이고 부분 조명입니다. 부분 조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스케치업에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써봤을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요. 보시면 뿔이 두 개인 거 보이시나요? 선택해서 보시면, 자, 이거 아니고 인텐서티 아니고 여기 있네요. 스포트라이트 파라미터에 보시면 여기 핫스폿하고 팔로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핫스폿하고 팔로프를 놓으면 바로 이렇게 안쪽, 다시 말하면 여기가 핫스폿, 밝게 빛나는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명이 사라지는 부분.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맑게 이렇게 테두리가 또렷하게 나오는데, 핫스폿과 팔로프를 주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흐려지게 됩니다. 핫스폿과 팔로프를 이렇게 차이나게 줘보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테뉴에이션이라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테뉴에이션. 자, 인텐서티에 보시면 멀티플러가 있죠. 조명의 밝기입니다. 여기 디케이가 감소해요. 빛이 감소되는 걸 말하는데, 이거 쓰지 말고 여기 니어 어테뉴에이션하고 파 어테뉴에이션에 유즈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빛이 사라지게 돼요. 쭉 오면서 빛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즉 어테뉴에이션은 빛의 소멸을 말합니다. 니어서부터 파까지 자연스럽게 빛이 소멸되는데, 니어를 쓰지 말고 파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빛이 쭉 소멸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요. 빛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다이렉션 라이트가 있습니다. 다이렉션 라이트, 그냥 이렇게 원통형 라이트예요. 이렇게 원통형 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에 하나 더 있는데, 스포트라이트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오버샷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어디 갔나요? 앰모스피어릭 아니고, 자, 오버샷 기능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오버샷. 오버샷을 체크하면 스포트라이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 조명이 됩니다. 오버샷을 쓰면, 네? 일반적인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버샷을 쓰면 조명이 있고 이 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다이렉션 라이트도 똑같이 오버샷이 있습니다. 이 다이렉션 라이트는 태양광을 대신하는 거예요. 태양광 대신에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버샷을 끄면 돼요. 오버샷을 체크하면 그냥 태양광이 돼버립니다. 나머지 옵션은 스포트라이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V레이로 넘어갑니다. V레이 라이트예요. 그러면 렌더링을 뭘로 바꿔야 돼요? V레이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 V레이 라이트라는 게 있고 V레이 선이 있습니다. 태양광이요. V레이 태양광인데 요거보다는 요 V레이 라이트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고요. 자, V레이 라이트입니다. 탑뷰에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나올 겁니다. 렉탱글 라이트요.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스케치업에서 렉탱글 라이트 썼었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이 플랫 라이트가 예전에 따로따로 있었어요. 조명의 종류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타입에 보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돔 라이트도 있고 스피어 라이트도 있고 메시 라이트도 있고. 자, 돔 라이트가 태양광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스피어 라이트는 옴니 라이트고요. 자,
자, 메쉬라이트는 뭘까요? 메쉬라이트. 오브젝트에 입히나? 아닌데. 빙고. 아, 메쉬 오브젝트에 입히는 거.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꾸는 거 메쉬라이트. 여기 픽 메쉬를 눌러서 클릭하면 오브젝트가 곧 조명이 되는 거죠. 스케치업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요. 자, 돔라이트입니다. 돔라이트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죠. 바깥에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돔라이트는.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다시 설치해 볼까요? 자, 그리고 렌더.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쉬운 거, 할만한 거를 해볼 건데, 저희 하는 거는 빡세. 자, 이렇게요.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알았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네. 그 다음요. 이거는 이제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오토키요. 오토키를 누르면 여기 타임라인이 빨개질 겁니다. 네.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맥스는 모든 요소들을 다 애니메이션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돼요. 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오늘 저기 조명이나 카메라를 썼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옵션 값 하나하나 전부 다 애니메이션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포그 배웠잖아요. 그림 저기 안개 효과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든지 혹은 올라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애니메이션 줄 수 있습니다. 맥스의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애니메이션은 간단해요. 제일 첫 번째로 뭘 주냐면 시간을 줘요. 시간을 줍니다.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키 값이 생성이 돼요. 움직임 값이 생성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간을 주고 움직임을 주고 시간을 주고 움직임을 주고 제가 25프레임씩 나눠서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을 이렇게 움직이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키를 끄는 순간 애니메이션은 끝나게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내가 지정한 대로 움직이겠죠.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오토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오토키의 단축키는 N입니다. N. 또 하나, 얘가 애니메이션 되고 있잖아요. 자, 디스플레이 항목으로 갑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선택하고 박스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탭에 가면 아래쪽에 옵션이 쭉 나올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에 야, 우리 그거 기억하고 있는 게 어디냐? 여기 모션 패스라는 항목이 있네요. 옛날엔 이거 트레젝토리라고 돼 있었는데 쉬운 말로 바꿨네요. 노트. 이렇게 움직인 이 내용이 나옵니다. 좀 선택해서 옮기면 옮겨지나요? 애니메이션 켜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켜고 움직이면 움직이겠죠. 자, 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쉽게 수정할 수 있어요. 핸들도 있으니까 핸들을 가지고 수정하시고 자, 그 다음
탑뷰만 볼까요? 자, 처음 시작하는데 얘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테이트 이 방향으로 들어가야죠. 꼭 그래야만 해요. 그 다음에 자, 요때는 어느 방향이에요? 이렇게 통과하고 있죠. 롤러코스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때는 요런 방향. 자, 그 다음 요때는 이런 방향. 요때는 자, 이런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자, 어떤가요? 요 구간이 움직임이 다르죠.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여기 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 로테이션이라는 키값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방향 전환이 쭉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간에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여기도 중간에 하나 더 주는 거죠. 이렇게. 우와. 그러면 자, 플레이. 우리 때는 저걸 청룡열차라고 불렀다고. 이거 탑뷰예요. 이제 여기다 카메라를 달을 건데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여기 프리 카메라예요. 타겟이 없는 카메라. 자, 프리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카메라가 이렇게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겠죠. 자, 회전시켜서 뷰를 맞춰 봅니다. 여기가 카메라 뷰가 되고요. 그 다음 로테이트를 통해서 뷰를 맞추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출발하는 모습은 보이네요. 그죠? 자, 카메라를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여기 카메라 뷰로 바꿔 보시죠. 자, 링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아이콘 중에 여기 링크, 언링크 있죠. 링크, 언링크. 맨 왼쪽에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자, 카메라가 누구한테 가요? 여기 박스에 링크가 되는 겁니다. 카메라를 쭉 드래그합니다. 얘를 쭉 여기서부터 쭉 요 버튼 누르고 링크 버튼 누르고 카메라 쭉 드래그해서 상자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가는 박스가 가는 대로 이렇게 링크가 지어집니다. 아. 그러면 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실린더를 이렇게 세워 보자고요. 주변에 그냥 이렇게 조금씩 실린더를 이렇게 세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하는 게 더 재밌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우리 패스 팔로우 기억나시나요? 팔로우미. 자, 라인을 그렸고요.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거 말고요. 자, 라인을 그렸고요. 여기는 스무스로 바꿨고요. 그 다음 아까처럼 다시 박스로 그렸습니다. 박스입니다. 박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박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난간이요. 우리 지난번에 난간 만들 때 난간봉 쭉 만들던 거 기억나시나요? 스냅샷 썼었죠. 자, 보시죠. 박스를 선택하고 모션으로 갑니다. 네 번째 탭이죠. 모션 탭에 가면 어딨나요?
모션 탭에 가면 여기 모션 패스가 있고 그 다음 파라메터가 있죠. 파라메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포지션 값을, 아니 여기 어사인 컨트롤러 있죠. 얘를 선택하고, 자, 여기는 있나요? 없군요. 자, 포지션 선택하고 여기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선택하고 클릭하면, 그때 우리가 썼던 게 여기 패스 컨트레인이라는 거, 얘를 썼습니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했습니다. 픽패스에서 경로 클릭.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얘가 어떻게 가요? 따라가는 건 맞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각도가 안 변해요. 자, 옵션을 봅니다. 여기 애드패스에서 경로를 지정했단 말이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보면 팔로우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팔로우를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각도도 틀어주고, 아까보다 어떤가요?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 방향이 틀어진 건 간단해요. 그냥 그 오토키 누르시고 로테이트 하시면 돼요. 로테이트해서 방향 맞춰주시면 얘가 초기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내가 뭐 할 거 없어요. 자요,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뱅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란 뜻은 아니고 요건 뱅킹 각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경주장 트랙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어딜 보냐면 경륜장 있죠. 그 자전거 이렇게 경륜장, 시합장 보면 이 경륜장이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틀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많이 나면 그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난단 말이죠. 그거를 잡아주는 게 뱅킹 각도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이렇게 회전할 때 그냥 일자로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고 몸통을 틀어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원심력 때문에. 근데 그게 뱅킹 각도입니다. 얘를 체크하면 얘가 뱅킹 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뱅킹 각을 만들어냅니다. 오, 근데 너무 돈다. 왜냐면 이 패스가 여기 패스 요 부분이 너무 급하니까. 자요, 뱅킹 각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뱅크를 끄고요. 0프레임에서 뱅크를 꺼요.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세팅하겠습니다. 카메라, 프리 카메라, 네. 로테이트. 이거 프리 카메라 말고 일반 카메라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냥 링크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링크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뭔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거의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죠. 영화를 보면. 자, 링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쫓아가는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 선택하고 뱅킹 값을 이제 켜줍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리얼리틱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옆으로 누웠는데 지금 카메라가. 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카메라가 옆으로 누웠는데 괜찮네. 박스를 만들어서 밑에다 내리고 이렇게. 그 다음 아크, 어디가 뭔지
링크를. 그 다음에 로프트, 컴파운드 오브젝트, get shape.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로프트를 이용하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거예요.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지만 일단 트랙을 만드셨다는 건 알겠어요. 네, 트랙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 놓으면, 자, 플레이. 트랙을 막 넘어가 버리네. 뱅킹 각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자, 10분 쉬었다 하죠. 아니 카메라. 아니 세상이 옆으로 뒤집혔잖아.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얘? 뒤에 반전을 하고 뭔가 사심을 채우려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아 밑에 보면 그게 되지. 이게 볼이 되게 보들보들하고 얇이 있네. 그럴 수 있지. 큰일 났다 지금. 이러면 트랙을 이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선생님 옛날에 그거 해보셨어요? 요만한 자동차 그 저거 조립해가지고 경주시키는 거.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그걸 안 해보셨어요? 서클 하나, 그 다음에 라인 하나,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데. 서클 하나, 라인 하나 한번 그려보시죠. 선을 선택하고 여기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 컴파운드 오브젝트가 있어요. 컴파운드 오브젝트, 그 다음에 여기 로프트 있네요. 로프트에 get shape, 그리고 서클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원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원기둥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마찬가지 홀을 하나 이렇게 크게 그릴 겁니다. 제가 홀을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홀을 그렸고요. 경로 선택하고 컴파운드 오브젝트, 로프트, get shape, 그리고 홀을 클릭. 호의 크기를 줄이면 이렇게 깨진 부분들이 정리가 돼요.
호가 너무 커서 깨진 거예요.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자 이렇게 쫓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뒤집어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라인을 선택해서 벌텍스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지어로 만들어 놓고 자, 수정. 그러면 좀 급한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경로가 바뀌니까 또 이렇게 좀 완만하게. 뱅킹 각이 너무 큰가 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려볼까요? 뱅킹 각은 이미 제어가 안 되나요? 이미 제어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롤러코스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뱅킹 각도는 애니메이션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션 탭에서 자, 선택하고 자, 뱅킹 모션 탭으로 가면 여기 뱅크 어마운트 있죠. 얘가 뱅킹 각도예요. 숫자가 낮아지고 1이면은 거의 90도씩 팍팍 돌아가는 거고 0.1이면 굉장히 조금만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 지금처럼 뱅킹 각도가 조금 수월해지겠죠. 자요, 한번 고쳐보시죠.